수필이에요. 독서기, 책을 읽은 거에 대한 기록. 수필은 그냥 여기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교술 관례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학 카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독서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됩니다. 오! 이때 이 책을 읽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을 끼쳤지. 이 책은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고 이 책은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글쓴이가 읽은 수필의 전문을 인용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요. 책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독서를 통해 느낀 감동을 강조합니다. 저는 소설책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근데 그 좋아하는 작가는 정말 우연히 오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 책을 쭉 읽어보고 그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들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찾아봐. 그러면 웬만하면 나오거든. 그 작가가 영향을 받은 다른 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그러면 그 작가를 또 다시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책 읽으면 좋지. 여러분 잘 많이 읽으세요. 의식적으로 읽으려고 해야 될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근데 굳이 뭐 진로에 도움이 되고 뭐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필독 도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저는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냥 소설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단편 소설집들이 많이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사다 볼 것도 없고 도서관 가서 빌려다 보고 단편집 같은 거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개 읽어보고 나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작가 거 계속 읽어보고 단편집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한 작품 읽었는데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른 작가의 단편도 읽어보고 이 작가가 장편 쓴 것도 있나?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소설만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 그리고 요즘 뭐 과학시대라고 하는데 뭐 과학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뭐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거 어플 같은 거 깔았다가 베스트셀러 뭐가 있나 맨날 그런 거 있어. 뭐 에디터 픽 해가지고 추천해 주는 것들도 있어.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보고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글쓴이가 읽은 책의 역할, 모닥불과 개미, 과학의 세계로 이끌었고 사회생물학, 지적 호기심의 욕구를 느꼈고 이기적 유전자,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제시해줬고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책에서는 뭐가 있었고 사회생물학,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얻은 거는 뭐고 요건 읽으면서 찾아가야지.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 세상을 살아가며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생물학 많이 나올 텐데요. 사회생물학이란 동물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고 사회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의 이타적인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는 결국은 이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회생물학과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생물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도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플 중에 팟빵 애플 쓰는 친구들은 팟캐스트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하면은 그냥 개인 라디오 방송이거든. 이렇게 제가 구독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당백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당백. 그 다음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최근에 내가 구독하고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썬킴의 세계사. 요거 있거든? 요거 재밌어. 여기 일당백은 진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책 소개를 해줘. 책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영국에서 기타로 유학했던 아저씨가 과학이랑 외계인에 꽂혀서 출판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알고 있는 대학 교수들 불러다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재밌어.
그 다음에 썬킴의 세계사는 한 방송이 7분, 10분 정도인데 너무 재밌어. 요즘 계속 듣고 있거든.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세계 1차 대전이 왜 발발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되게 재밌게 얘기를 잘 해줘.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가지고 구독해서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요즘은 잘 안 듣는데 옛날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만화책 읽는 거 알아요? 조선왕조실록? 그 만화책 그린 아저씨랑 그 다음에 저기 동국대 역사학과 교수님이랑 출판사 거기 편집장이랑 나와서 조선왕조실록을 얘기해줘.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 좋아. 나는 그 방송 듣고 만화책 사서 봤었거든. 그래서 역사 공부하기엔 엄청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서 들어보세요.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려있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습니다.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 글쓴이가 읽은 수필의 전문을 인용해 줄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그런데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벼랑간 개미들이 떼를 쥐어 쏟아져 나오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죽는다.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 않았고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통나무 방향을 바꿔서 통나무 둘레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걸까? 알고 봤더니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고 그리고 그 많은 개미들이 통나무를 붙잡고 그대로 바둥거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불길을 향해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었대. 생명의 본질은 뭔데? 너무 춥고 뜨겁고 생명의 위협이 되면 도망가는 게 본능 아닌가?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았대.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 나는 솔제니친, 철학자,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치는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개미의 그러한 행동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의 나 역시 개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유학을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생물학을 접했을 때 그 수필이 생각이 났다.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를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었다.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문학작품을 읽고 수많은 삶의 수수께끼를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으로 내가 그동안 궁금해 왔었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었대. 철학적인 질문의 답을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대.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안고 있던 수수께끼 중 하나였었다.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어머, 사회생물학적으로 바라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통나무 둘레를 빙빙 돌고 있었던 행동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모두 읽어보고 싶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과연 몇일까? 이 이기적 유전자는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길을 바꿔버렸어. 대부분 그런 짜릿한 경험을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왜? 아,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사회가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설명해 주거든. 이기적 유전자는 그 말 그대로 유전자적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책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지. 이 책은 나에게 삶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기했다. 도킨스에 따르면 살아 숨쉬는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인간은.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을 빌려 그 명맥을 이어왔다. 도킨스는 그래서 DNA를 불멸에 나선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제 꿈은 뭐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 몸속에 유전자가 시키는 일이에요. 너무 졸려서 자고 싶죠? 유전자가 시키는 일이에요. 나는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그 전거후로 완벽하게 밝아졌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른 답을 냈었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책을 읽고 나선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 아, 맞아. 유전자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유전자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상 깊었던 글을 인용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꽂혔었는지. 글쓴이의 독서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됩니다. 책 3권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과 영향이 있고요. 의문문 형식 활용해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어본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해 주죠. 4번 괜찮아. 답은 5번. 독서 경험을 예로 올바른 독서 방법. 여러분. 독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니요. 독서를 통해 이렇게 완전 새로운 길을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독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5번 틀린 얘기. 2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3번 이 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독서의 효용으로 알맞은 것은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아저씨 그렇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측면에서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여러 의문점이 유전자로 다 해결이 됩니다. 괜찮죠?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동체 의식. 이 아저씨 책을 읽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있나? 없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4번 됐고요. 그냥 얘는 합시다. 개미 집단에서 번식을 하는 것은 여왕개미 한 마리뿐이고 다른 암컷은 번식을 하지 않고 육아, 집짓기, 먹이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A, 개미들이 그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통나무에 여왕개미가 있는데 그 여왕개미가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A의 이유는 누구를 구해서? 여왕개미를 구해서 뭐 하기 위해? 개미들 자신들의 DNA를 구하기 위해서 여왕개미를 구해서 번식할 수 있는 자신들의 DNA 혹은 뭐 자신들 종족의 DNA를 구하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지.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5번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디 있어요? 기억 모닥불과 개미
솔제니치는 옛 소련의 인권 탄압에 폭로했다가 반역죄로 추방된 소설가다. 모닥불과 개미는 인권을 무차비하게 탄압하는 옛 소련 체제와 그런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번. 개미집에 들어있는 썩은 통나무는 옛 소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망해갈 나라. 오케이. 개미들은 옛 소련 체제에서의 살아가는 소련 사람들. 그렇죠? 통나무를 태우는 모닥불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 아니요. 그 사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의 힘 정도 되겠지. 통나무에 불이 붙었어. 탄압하고 있어. 나쁘지 않죠. 개미들이 불타는 통나무를 떠나지 않고 있다. 전 죽어도 좋아요.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겁니다. 괜찮지. 틀린 건 3번. 7번. 그냥 5번, 7번 다 해야 되겠다. 5번. 라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뭐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라의 내용은 뭔데요?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건 DNA이고 인간은 기계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1번.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란성 쌍둥이 뭐예요? 완전히 다 똑같죠?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 DNA가 결정한다면서요? DNA가 같은데 왜 다른 행동을 합니까? DNA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믿지 못하겠는데요. 1번이 정답이겠지. 7번 문제 보러 갈게요. 이 글을 참고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는 글쓴이에게 있어서 어떤 책이야? 인생을 바꿔줬죠. 왜? 여기의 내용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답은 몇 번? 2번.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괜찮을까? 오케이.